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망고 이종현 원장입니다. 가끔 이제 고객님들께서 서로 주고받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지방흡입은 안 할 거고 다이어트만 할 거야 이런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 나는 다이어트는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요요만 오고 나는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고 이제 지방흡입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제 다이어트와 지방흡입이 서로 비슷한 거기 때문에 서로 대체 관계다. 즉 다이어트를 하게 한번 하게 되면 지방흡입은 안 해도 되고 지방흡입을 받게 되면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되고 이런 대체 관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은 오히려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차이가 나는 이 차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인데요. 체중 감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몸무게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다이어트가 지방흡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이는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를 통해서는 아주 많은 몸무게, 다이어트는 정말로 아주 많은 대량으로 감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방흡입은 대용량 흡입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은 다이어트만큼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 자체가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몸무게는 장기의 몸무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그리고 뼈, 그리고 심장, 폐, 간, 이런 장기들로 인한 무게가 우리 몸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할 정도로 상당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진짜 근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드시는 음식을 이제 대폭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근육량이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만약에 5kg을 감량했다 하면은 지방은 한 2kg 정도 빠지고요. 체내 수분량이 한 3kg 이상 빠져나가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반면에 지방흡입은 이 지방만 뽑기 때문에 지방을 제외한 다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지방흡입을 통해서 5kg을 뺐다면 실제로 지방만 5kg이 빠진 거고 실제로 다른 부위에 미치는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이어트를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몸의 모양, 즉 체형이 변화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체형이 엄청나게 바뀐 사람을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체형 변화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뱃살이 뚱뚱했던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덜 뚱뚱해지는 요 정도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 두꺼웠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덜 두꺼워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나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웠던 분이 조금 덜 두꺼워지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체형 변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거냐면 딱 특정한 부위, 고민거리인 부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을 그려보면 딱 고민거리인 부위, 팔 중에서도 예를 들면 팔 바깥쪽 아니면은 딱 부유방 여기 아니면 복부 중에서는 하복부 아니면은 요쪽이 튀어나온 러브핸드 아니면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 이 가슴 밑지방 이렇게 딱 고민거리인 부위 허벅지를 예를 들면 허벅지 안쪽살 그래서 허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승마살 그리고 또 흔한 고민거리인 이런 무릎살 이런 고민거리인 부위 이런 지방을 콕 빼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바뀌는
이런 체형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이어트를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런 원하는 부위에 지방이 빠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한번 볼까요? 여성 대부분은 이 팔의 측면, 여기 팔의 측면 부위에 지방이 발달하는데요. 다이어트 전에 이렇게 팔 측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고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전체적인 팔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팔의 외측면이 이렇게 조금 덜 볼록한 요런 라인으로 바뀌는 거는 가능한데, 이 팔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라인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허리를 한번 볼게요. 허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뱃살이 많으면서 옆구리가 없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체형은 아주 흔한 체형인데요. 이게 다이어트 전에 만약에 이러한 체형을 갖고 있었다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면 이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는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사이즈 감소는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여기서 이런 라인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라인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이런 식의 S라인 곡선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 몸의 실루엣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 허벅지를 한번 볼게요. 허벅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다이어트 전에 이렇게 굵은 허벅지를 갖고 있었다면 다이어트를 해도 이런 식의 곡선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의 곡선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 허틈이 이렇게 쑥 잘려가지고 이런 식의 라인, 그리고 바깥쪽도 이렇게 승마설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런 식의 라인은 이제 상당히 인위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해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이어트를 통해서는 이 딱 원하는 곳에 지방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여성 중에 하체 비만이라고 하죠. 이 상체는 말랐는데 이 허벅지만 두꺼운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체형 변화를 보면 마른 상체가, 가뜩이나 마른 상체는 점점 가죽만 남을 정도로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튼실한 하체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50대 이런 중년 여성분들에서는 좀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허벅지는 가늘지만 이런 상체적으로 통짜 허리라고 하죠. 이렇게 뱃살과 옆구리 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통째로 보이는 이런 체형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허벅지는 점점 얇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뱃살과 허리 라인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요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이어트의 장기 성공률, 즉 체중 감량을 한 이후에 3년 이상 자신의 체형을 유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채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이어트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다이어트 성공기라면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얼마 있다가 확인해 보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이 지방세포의 자체 숫자는 그대로 있고 지방세포의 사이즈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지가 약해져서 이제 음식을 조금 섭취하게 되면 이 작아졌던 지방세포가 급격하게 다시 원래 커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식도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핵이고 여기 세포 속에 지방질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지방세포 사이즈가 원래 큰데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포가 몇 개냐,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이어트 의지가 약해져서 조금이라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작았던 지방세포가 곧바로 이렇게 큰 지방세포로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 이후에 요요가 많이 오고 이렇게 다이어트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을 통해서는 이 사이즈 감소가 아니라 지방세포의 그 숫자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세포가 10개가 있었다면 이제 수술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뭐 두세 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됐다. 너무 우울한 일이 생겨서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이 지방세포가 커지더라도 이 숫자 자체가 워낙에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요요가 심각하게 생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와 지방흡입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